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이나 옛날 유럽 영화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아마 눈처럼 하얀 가발을 쓴 귀족들의 모습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뭔가 되게 우아해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화려한 가발 뒤에 숨겨진 무려 수천 년에 걸친 권력과 질병, 그리고 혁명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하얀 가발, 18세기 유럽의 상징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작은 전혀 다른 곳, 완전히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유럽 가발의 진짜 뿌리를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까지 가야 합니다. 네, 맞아요. 가발의 진짜 원조는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발은요, 멋이 아니라 사실 생존템이었어요. 왜냐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니 같은 해충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머리를 빡빡 미는 게 일반적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뜨거운 사막 태양 아래서 민머리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바로 그때 그 해답으로 등장한 게 가발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가발이 처음부터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아이템이었다는 거예요. 파라오나 귀족 같은 사람들은 진짜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아주 비싸고 정교한 가발을 썼고요. 일반 서민들은 양털이나 식물 잎으로 만든 걸 썼죠. 심지어 노예는 아예 머리를 밀거나 가발을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발을 썼냐 안 썼냐 또 뭘로 만든 걸 썼냐가 곧 그 사람의 신분증이었던 셈이죠. 처음부터 가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던 겁니다. 이집트의 가발 문화가 로마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는 또 확 달라집니다. 로마 사람들은 위생이나 신분과시 이런 것보다는 탈모를 감추려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로 가발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도 사실 대머리를 감추려고 가발을 썼다는 얘기가 있죠. 목적이 실용성이다 보니까 화려한 이집트 가발과는 달리 아주 짧고 단순한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가발은 유럽 역사에서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사라져버립니다. 중세교회가 가발은 악마의 상징이라면서 금기시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1000년이나 자취를 감췄던 가발이 어떻게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을 휩쓸었던 아주 끔찍한 전염병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네, 범인은 바로 성병, 매독이었습니다. 당시 매독의 증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어요. 온몸에 보기 흉한 발진이랑 종기가 나고 뼈가 썩는 고통에 시달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증상이 있었는데 바로 머리카락이 속수무책으로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 시대에 특히 왕에게 탈모는 그냥 외모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곧 병과 쇠약을 의미했고 정치적인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왕이 병약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왕권이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가발은 바로 이 치명적인 비밀을 감춰줄 완벽한 커버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학적인 해결책을 최고의 패션이자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바꿔놓은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태양왕,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도 사실 30대 중반부터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발에 엄청난 팬이 됐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궁전의 개인 가발 장인만 무려 48명을 뒀을 정도였죠. 왕이 매일같이 화려하고 거대한 가발을 쓰고 나타나니까 신하들은 다 따라할 수밖에 없었겠죠? 가발은 순식간에 프랑스 궁정에서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필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유행이 얼마나 과열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남성들은 권위와 지성을 뽐내려고 가발을 점점 더 하얗게 만들었고요. 여성들은 아예 머리 위에 새장이나 배 모형 같은 걸 얹으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 경쟁을 벌였어요. 말 그대로 패션 전쟁이 벌어진 거죠. 당연히 가발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게 바로 빅 위그, 그러니까 최고급 가발의 현재 가치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왜 중요한 사람을 빅 위그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진짜 말 그대로 큰 가발을 쓴 사람이 곧 권력자였던 겁니다. 정말 재밌는 역사죠.
이 엄청난 가격 자체가 상류층 중의 상류층이라는 증표였던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가리킬 때 쓰는 파우더룸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귀족들이 가발에 하얀 밀가루, 즉 파우더를 뿌리던 방, 그게 바로 파우더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발 관리가 귀족 문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귀족들이 이렇게 귀한 밀가루를 머리에 뿌려대며 사치를 즐기는 바로 그 시각, 성 밖의 평범한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이 결국 폭발 직전에 화약고를 만들고 말았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간극이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한쪽에선 먹을 걸 머리에 바르고 다른 한쪽에선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민중들에게 하얀 가발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착취와 불평등의 상징, 바로 분노 그 자체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터집니다. 상황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죠. 이제 파리거리에서 가발을 쓰고 다니는 건 나 귀족이요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자칫하면 단도대로 끌려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의 상징이 순식간에 죽음의 상징이 된 거예요. 혁명 이후에 새롭게 권력을 잡은 부르주아 계급은 구시대의 상징이었던 가발을 당연히 멀리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가발이 냄새도 심하고 벌레도 들끓고 관리하기도 너무 불편했거든요. 결국 가발은 그저 냄새나고 우스꽝스러운 과거의 유물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200년 동안 유럽의 정치와 문화를 지배했던 가발의 시대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막을 내립니다. 지금은 영국의 법정 같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나 그 흔적을 겨우 찾아볼 수 있을 뿐이죠. 이 가발의 역사를 쭉 따라와 보니까 어떠세요? 패션이라는 게 그냥 옷 입고 꾸미는 걸 넘어서 한 시대의 정치, 경제, 그리고 욕망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